이 정지용 시인은 1902년에 태어났어요. 보면은 맨 위에 보이죠? 정지용 시인 1902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죽은 날짜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쟁이 한국 전쟁이 1953년에 있었고 이분이 그때 당시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북쪽으로 갔는데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런데 그래서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이분의 작품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접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1980년대 후반에 오면서 1988년쯤 오면서 이제 그 남북 교류가 조금 이제 완가 되면서 이분의 작품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 향수라는 그 작품을 무지하게 그리워했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었던 작품을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의 그 민족 간의 그 비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들도 우리가 그동안에 못 만나다가 이제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만나게 됐죠. 제 얘기 다 알아들으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한 번 읽어가지고 느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쭉 읽고 또 읽고 적어도 3번은 읽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킨 순서대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시킬게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읽어주실래요? 그러니까 7번, 7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매들 이즐비야. 네, 이게 향수라는 시의 전부인데요. 우리가 보면은 그곳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우리 7번 학생이 읽은 것처럼 그것이 차마 꾸맨들이 진리야. 또 밑에 한 번 또 있고 3번 있고 또 그 뒤에 4번 있고 5번 있죠. 그렇죠? 5번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보면은 시를 적을 때도요.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 디자인을 이렇게 시에다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 후렴구를 반복하면서 위에 거 밑에 거 이렇게 하면서 끊어지는데 이 한 그 위에 있는 한 그 단락을 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에서는 연.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도 1, 3, 5, 2, 4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따 끊어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한번 이제 그 친구가 읽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넓은 벌은 어떤 거를 의미해요? 넓은 벌. 여러분들 이렇게 광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넓게 이렇게 평평하게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산이 많잖아요. 근데 그 충청도, 이분은 충청도 옥천에서 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도에 가면 이렇게 벌판이 있어요. 그래도 산이 없는 데가 조금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평평하니 보면은 이제 뭐 곡식이 막 있고 이런 이 넓은 벌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평평하니. 그래서 동쪽은 동서남북은 다 알죠? 동쪽의 끝으로, 그쪽 끝으로 그 옛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지질된다는 것은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질되는 실개천, 실개천은 개천은 알죠? 이렇게 냇가 같은 거, 개천이 그거를 이제 얇은, 그러니까 실이면은 우리가 꼬매는 실 같은 거잖아요. 그 실, 네. 알죠? 개천인데 실처럼 이렇게 구부러지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간다는 것은 그냥 나가지 않고 휘돌아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휘돌아 나가고 또 얼룩배기 황소, 황소가 이렇게 얼룩얼룩한 거 있잖아요. 검은 점이 있고 그런 걸 얼룩배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소가 앉아서 이렇게 느릿하게 앉아서 이러는 얘기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게으른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꾸맨들 이치리야. 차마는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차마 꾸맨들 이치리야. 내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고향을 우리는 못 잊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태어난 그 고향을 못 잊듯이 한국 사람은 이 고향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꼬맨들 이칠리야.
근데 내가 꿈에도 못 잊겠다는 거죠. 그런 고향을. 그쵸? 그 다음에 저 6번 한번 지하로 그 연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연을. 지하로에 대가 씻고 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에길을 펴다 보이시는 곳 그곳이 사막 소매들 이집이야. 네, 질화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화로인데 이렇게 그 중국에도 그런 게 있던데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불을 펴가서 숯불을 펴가지고 왜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그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래서 그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그러니까 그 이제 불기가 겨울 내내 따뜻했다가 여름 되고 그러면 그 질화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재가 식어지면 그 빈 밭에 그러니까 밭도 그때 되면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완전히 그 빈 밭이잖아요. 무슨 곡식이 익어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 밭, 그렇죠? 텅 비었다 그럴 때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밤에 바람이 윙윙 부는 그런 바람 소리에 말을 달린다는 거죠. 말을 타고 달린다는 거죠. 또 엷은 졸음, 졸음은 확 졸음이 와서 푹 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잠깐 조는 졸음을 엷은 졸음이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겨운 늙으신 아버지는 항상 늙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직 젊지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늙은 아버지죠. 그래서 집베개는 베개는 알죠. 베개인데 집으로 만든 베개가 있어서 옛날 한국에는 그러니까 집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 농사 짓고 그 벼를 빼고 남은 그게 집이잖아요. 집베개를 돋아서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에 들 이치리야. 또 그다음에 5번 한번 읽어보세요. 3년. 주께서 전한 내만 가파른 하늘 빛이 그리고 하늘은 화살을 잡힌다. 그저 요즘에 한줄을 휘떡이고 그것이 하나 보내도 이슬이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자기가 흙에서 자랐으니까 내 마음도 흙에서 자랐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하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남에서 오신 분은 하남의 하늘하고 틀려요, 안 틀려요? 느낌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은 똑같은데 우리가 고향 하늘하고 여기에 나와서 맞는 하늘하고는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파란 하늘빛이 그립다는 거 알죠? 그립다는 거를 중국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립다. 샹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립다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I miss you 그러면 그리운 거예요. 너가 없어서 섭섭하다 이런 건데 한국은 이 그립다는 단어가 굉장히 그 정적으로 좀 진하거든요. 네가 보고 싶어, 네가 그리워, 네가 뭐 이런 거 할 때 그립다는 거는요 굉장히 좀 마음속으로 전부 밑바탕에 되게 깔려있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그래서 그립다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 친구가 되고 그러면 그 친구가 항상 그리운 거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고 또 그다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함부로 쐈다는 거는 막 여기저기 나가 막 쐈다는 거죠. 그 함부로라는 단어는 알죠? 쟤는 선생님한테 함부로 대, 부모님한테도 함부로 대 이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거 그런 거죠.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것.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것. 그것이 그러니까 풀섭 이슬이니까 풀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젖어 있죠. 그 풀이. 그래서 그걸 이슬이라고 그러거든요. 함추름 휘적시든 곳. 그것이 차마 꿈에 들 이틀이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든 곳. 그것이 차마 꿈에 늘 이틀이야. 정말 못 잊겠죠. 그 고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정말 못 잊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사연을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전설 밭에 춤추는 밤팀 같은 공연 뷰니 허리 다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쁜 것도 없는 삭철발 벗은 아내가 가까운 햇살에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것 이것이 참나 구매들 빛이니 네, 도랑도랑거리는 것 그것이 참아 구매들 빛이랴. 너무 잘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다 읽고 요거 한번 들어보고 호수를 아니 이거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노래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그 30년대 그 이분이 시인으로 나오면서 한국 시단에는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시인으로 등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분의 그 파워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한국의 그때 당시 지식인들이 1945년 되면서 한국 전쟁이 있으면서 지식인들은 거의 다 그때 그 막시즘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심취돼 가지고서 지식인들은 왜냐면 일제 탄압에 자기네들이 너무 그 평균적으로 그 배분이 안 됐다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북쪽으로 지식인들은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아무것도 정말 기름 한 방울도 없는 데다가 지식인들 거의 북쪽으로 갔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폐업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대학에 보내는 게 정말 큰 뜻으로 삼아가지고서 이런 시골 땅, 아름다운 시골 땅들도 전부 팔아가지고서 자식들 대학 비용으로 그때는 넣었어요. 그때는 장학금도 없었어요. 부모들의 그 돈이 그 학비를 거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전부 다 학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 1930년대 이런 당시에는요, 한국이 시골 가면은요, 정말 거의 비참해서 살 수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그 부분들이 참 그런데 이 시를 보면은 이 시는 이 좀 뭐죠 낭만적이죠. 그래도 그렇죠? 그 당시에 아무리 각박하고 살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고향을 생각하는 낭만 알죠? 낭만적이고 또 향토적이고 그러니까 그 시골 도시적이 아니라 향토적이고 또 토속적이고 이런 이제 서정적이고 회고적이고 감각적이고 또 묘사적이에요. 시골 풍경들을 잘 묘사를 했잖아요. 이러한 그런 거 보고 또 여러분 시를 읽고 오연을 1년, 2년, 3년, 4년 오연을 보면은요 한국어의 그 디자인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떨어져서 하면 요 부분들을 이렇게 눈에 익기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현대 시의 그 맛을 내게끔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 시를 볼 때 눈으로도 벌써 이 한국어를 보면서 아 이게 시가 어떤 그게 확 들어오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거 한 번 읽으면 아 이게 확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한 그러고 이걸 보면서 1년하고 3년하고 5년을 한번 보세요. 1년하고 3년, 5년은 보면은 현재 시제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것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화항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래서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그 현재 시제로 썼어요. 그러니까 3년도 마찬가지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고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썩 기슬의 함투를 휘적시킨 곳. 그래서 요 연도 현재 시대로 다가가고요. 그리고 또 5연도 보면은요.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다 현재 시제예요.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현재도 지금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 그것을 차마 꿈엔들 못 잊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1년, 3년, 5년은 그렇게 통일을 했고 2년하고 4년을 한번 보세요. 지라로에 제가 씻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워 늙은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 쉬던 곳. 그래서 요거는 고이 쉬는 곳이 아니라 고이 쉬던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뭐뭐 했던 곳. 그래서 그 다음에 4연도 보면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래서 이런 사연은 과거 시절에서 그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그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135는 현재도 진행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고, 이연하고 사연은 내가 과거에 느꼈던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의 그 디자인, 그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완성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아까 그 단어 크기들은 다 있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 혹시 있어요? 아, 이거 나는 안 배우고 처음 들어요. 그런 단어 있으면. 그리고 시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시어가 있겠죠. 시어라는 거는 조금 이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함축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그래서 시어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재용 시인이 위대한 게 한국의 시가, 현대 시가 많은 말수록 아름다운 시어들이 개발이 돼요. 언어가 항상 변하잖아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어가 많이 변하는 거 알죠? 한국어도 예를 들어서 좀 볼 때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고 안녕하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언어들을 조금 변화시키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 1930년대 이 정재용 씨는요, 시로선 그러니까 시어들을 많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옛날에 이렇게 새로 발견된 거예요.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거를 이분이 새로 발견해서 이 시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 중에서 이제 단어를 따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의 이제 대단하고 위대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다음 거 호수에 대한 시를 많이 썼어요. 이분이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그 주제들이 그 자연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가 봐요. 이념으로 갔다 그러면 그게 다 걸려서 검열에 걸려가지고서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를 한번 우리 8번부터 아니 7번부터 얘기해 볼까요? 호수 한번 읽어보세요. 호수 얼굴 하나야.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얼굴 하나는 손바닥 둘로 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만 하니까 호수를 어떻게 가려요? 손바닥 둘로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까 그냥 눈을 감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시들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이거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 중국에도 있나요? 이런 시 같은 거? 그렇죠?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하나에 손바닥 둘로 포옥 가린다. 한국어의 의성어 의태어는 다 아시죠? 의성어 의태가 무지하게 많죠, 한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언어에서 비가 온다. 그럴 때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면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온다. 뭐 눈이 펄펄 온다. 그런 의성어 의태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뭐 거의 한국어에서는 5초까지인가 그런 게 된대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다, 고물고물하다 이런 식으로 의성어 의태어가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시에서 보면은 의성어 의태어 안 쓴 시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소리나 모습을 전부 이렇게 나타내는데, 폭 가리는다는 것도 폭 가린다 이것도 그냥 하면 되는데 폭 가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수밖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팁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봤나요? 이거 모르겠다 그런 단어를. 한국어까지 한국 역사도 배우나요? 한국 시사, 문학사, 현대사 안 배워요? 네? 그것도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어가 그러니까 고전 한국어나 한국어나 몇 개 우리가 빠진 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금방 이제 한국 고전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향수의 주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쓰시겠어요? 너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죠, 그렇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모두 몇 년으로 표현했나요?
몇 년으로 표현했어요? 5년으로 표현돼 있죠? 그렇죠? 모두.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 있죠? 연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여기 한글로 연이에요. 이 집단은 못 봤었어요. 아까 써줄 거. 그래서 5년으로 돼 있죠? 그리고 1년하고 3년하고 5년은 현재도 한국의 시골에 가면 현재도 진행되어 있는 그런 그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썼고요. 그리고 2년하고 4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거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나 그런 거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